양띠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배려와 희생,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함께해 왔습니다. 늘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는 뒤로 물러서던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그러한 따뜻함이 보상받는 해로 그동안의 선한 마음이 좋은 인연과 기회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열렸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양띠는 미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본래 포용력과 안정감을 중시하는데 올해는 그 기운이 더욱 단단해져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혹여 지난날의 고단함으로 인해 자신을 낮추거나 기회를 놓쳤던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지혜가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양띠의 온화함은 단순한 성격의 특성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산이었고 그 자산이 올해는 더 큰 풍요와 성취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따뜻한 걸음이 결국 풍요롭고 안정된 내일을 열어가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있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내면의 에너지가 크게 변화하는 전환점의 시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양띠는 미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에 스며난 흙을 의미하며 만물을 포용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본래 양띠는 온화하고 유연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기회를 얻는 특성이 강했습니다. 올해는 토의 봄기운이 크게 작용하면서 양띠 본연의 안정감이 드러났고 동시에 목의 기운이 외부에서 흘러들어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띠는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협력이나 제안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양띠는 자신의 부드러운 태도와 신뢰감을 무기로 삼아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성취감이 두드러졌으며 작은 인연이 큰 성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상반기에 맺은 인연과 기회가 결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노력이 하나둘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재물과 명예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미토의 특성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쌓아온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나 조급한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면 토의 기운이 탁해져 마치 흙이 진흙으로 변하듯 흐름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사주적으로 미토는 균형과 절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 양띠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욕망을 절제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양띠는 내면의 평온함과 외부의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곧 안정과 확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은 양띠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균형을 다잡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뜻깊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양띠는 사주명리학적으로 미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본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집단 속에서 안정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강했습니다. 미토는 여름이 끝나며 수확으로 이어지는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띠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고 타인을 돌보거나 보조하는 자리에서 큰 신뢰를 얻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2025년은 여기에 목의 성장 기운이 크게 더해져 새로운 도전과 확장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로 작용했습니다. 목은 생명력과 진취적인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띠에게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거나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기운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획,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성과가 잘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양띠는 본래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미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목의 에너지가 보강되면서 이러한 장점이 한층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학문적 성취나 연구, 교육과 같은 지식 기반의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세상에 펼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양띠는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고 때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미토는 지나친 고민과 우유부단함에 빠지면 흙이 지늘처럼 무거워져 에너지가 탁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과감하게 나아가는 단호함을 발휘해야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협력과 교류의 기운이 강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수록 좋은 기회가 생겼으며 자신과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양띠는 부드러움 속에서도 분명한 결단력을 발휘해야 운세가 크게 확장되는 해였습니다. 자신이 지닌 온화함에 더해 단호함을 함께 품었을 때 양띠의 삶은 한층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나아갔습니다. 양띠가 올해 재물운을 가장 강하게 체감한 시기는 음력 4월과 9월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4월은 봄의 기운이 무르익어 목의 에너지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가 활발히 열리는 달이었습니다. 이때 양띠는 특히 협력 제안이나 투자 기회가 잦았고 사람을 통해 뜻밖의 재물을 얻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협상 자리나 계약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서 자신의 온화한 태도가 신뢰로 이어지며 성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9월은 가을의 수확 기운이 더해져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명예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재물운이 한층 단단해지는 시기로 작용했습니다. 요일과 시간대의 기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은 목의 생기가 강하게 작동하여 양띠의 추진력과 직관이 빛을 발하는 때였으며 새로운 계약이나 미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적합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화와 토가 안정적으로 어우러지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이 시간대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일들을 마무리하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유리했습니다. 결국 이 두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양띠는 큰 기회와 안정된 재물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재물운의 핵심은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한 투자가 중요한 해였으며 눈앞의 이익만 쫓으면 도리어 손실을 볼 위험이 따랐습니다. 양띠는 본래 안정과 조화를 중시하는 기질을 가졌으므로 급하게 얻는 것보다는 차분히 쌓아가는 흐름이 더 잘 맞았습니다. 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 자신이 놓친 부분을 보완한다면 재물의 기반이 더욱 단단히 다져지고 앞으로의 흐름도 길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동료의 소개를 통해 들어온 기회는 쉽게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본 후 참여한다면 좋은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2025년 양띠의 재물운은 봄의 기회와 가을의 결실이라는 두 흐름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운다면 양띠는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재물운은 단순히 돈의 증감에 그치지 않고 삶의 안정과 신뢰라는 더 큰 의미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5년 양띠에게 주어진 행운의 숫자는 11, 22, 35였습니다. 숫자 11은 새로운 시작과 균형의 상징으로 양띠가 올 한 해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기회들을 조화롭게 다루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의 기운은 개인적인 목표와 외부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게 해 주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22는 협력과 조화의 상징으로 대인관계와 공동작업에서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양띠가 가진 포용력과 신뢰가 사람들을 모으는 원동력이 되어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만들어 내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는 확장과 성취를 상징했는데 이는 양띠가 그동안 준비하고 쌓아온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연결해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후반부에 들어 이 숫자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양띠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색상 또한 운세의 흐름을 돕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옅은 녹색은 목의 기운과 맞물려 성장과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이 색은 양띠가 변화의 과정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내적으로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베이지는 토의 안정적인 에너지와 연결되어 신뢰와 차분함을 주었으며 중요한 상황에서 양띠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색을 활용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나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금색은 재물과 권위의 기운을 담고 있어 양띠에게 실질적인 성과와 더불어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금색은 특히 중요한 행사나 모임에서 활용할 때 강력한 기운을 발휘하여 양띠가 가진 역량을 빛나게 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올해 양띠는 이 세 가지 숫자와 세 가지 색상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조화시켜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세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숫자와 색상을 외형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컨대 숫자 11의 균형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의미했고 22의 협력은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성취를 함께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작용했으며 35의 확장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한 단계 크게 펼쳐가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옅은 녹색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이 되었고 베이지는 중요한 협상에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게 했으며 금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감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행운의 숫자와 색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양띠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기운을 보완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했을 때 양띠는 단순히 행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의 흐름을 조율하며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양띠는 사주적으로 미토의 기운을 지녀 본래 검소하면서도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잦아질 수 있는 해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재정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대인관계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었고 겨울철에는 생활 환경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필요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 자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재정 흐름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해서 소비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양띠는 본래 타인을 배려하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성향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일부 수입은 반드시 저축으로 돌려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같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은 올해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사소한 소비라도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나 작은 지출을 점검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재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단기적 편의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았습니다. 양띠가 2025년에 지녀야 할 재정 관리의 핵심 태도는 절제와 균형이었습니다. 즉시 얻는 만족을 위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재정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꾸준히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띠에게 올해는 재정 관리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2025년 양띠는 사주적으로 사람을 통해 재물의 길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본래 양띠는 미토의 기운을 지녀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성향이 강해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주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협력과 도움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올해 특히 강하게 작용해 새로운 인연이나 기존 관계 속에서 뜻밖의 재물 기회를 얻는 일이 많았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동료와 상사의 지원이 중요한 기회로 이어졌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귀인의 조언이나 연결이 장기적인 수익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계를 통해 운이 들어오는 해일수록 사람을 잘 가려내는 안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제안이나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거래는 그 이면에 불안정한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었으므로 표면적인 친분만으로 결정을 내리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의 권유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냉정하게 조건을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양띠는 본래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기질이 있어 때로는 의리와 책임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정서적 유대와 재물적 판단을 구분하는 지혜가 더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양띠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이나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불확실성이 큰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새로운 인연이 많아지는 시기였고, 이때 맺은 관계는 가을철에 구체적인 재물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재물의 흐름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왔지만 사람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신뢰도를 꼼꼼히 살펴야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되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는 것이 올해 양띠의 재물운을 꾸준히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띠가 사람을 통해 얻은 기회는 단순한 재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든든한 기반이 될 인연으로 남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주에서는 건강이 곧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금세 흘러나가듯 몸과 마음이 지탱해주지 못하면 금전적인 성취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차분한 기운을 지니지만 2025년에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화기와 피부는 양띠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었는데,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체력 저하와 함께 자신감도 약해져 재물 관리와 의사결정에서 흔들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여 재물 운용에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혈액순환과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져 활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띠는 토의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안정되면 내면도 단단히 지켜지고 그만큼 재물 또한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과음이나 과식으로 인해 소화기에 부담이 쌓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재물과 직결된 중요한 순간에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습관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가벼운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피부 역시 기운의 흐름을 반영하는 부분이므로 작은 이상도 신호로 받아들여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재물을 지켜내는 근본이자 기초였습니다. 건강이 안정될수록 집중력과 추진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물 관리 능력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관리를 꾸준히 이어간 양띠라면 올해 들어오는 기회와 재물을 오래도록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미래의 큰 성취로 발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5년 양띠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온화한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결단력이었습니다. 본래 양띠는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온화함이 지나쳐 결정을 미루거나 기회를 놓치는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향을 극복하고 부드러움과 결단력을 조화롭게 발휘할 때 가장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그것이 쌓여 커다란 도약으로 발전했고,
주변의 도움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양띠는 미토의 기운을 품고 있어 안정과 신뢰를 중시합니다. 여기에 2025년은 목의 성장 기운이 더해져 도전과 확장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차분히 걸음을 내디뎠던 양띠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운의 숫자와 색상을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어주며 운세의 흐름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양띠에게 있어 인간관계 속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따뜻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가 좋은 인연을 끌어당겼으며 이러한 인연은 곧 재물과 명예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만 진정한 귀인은 화려한 언변보다는 묵묵히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분별하는 눈을 가질 때 양띠는 헛된 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양띠의 운세는 자신 안의 따뜻함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순간 단호하게 선택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균형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 쌓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의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기회의 토대가 되었으며 양띠의 지혜로운 판단과 온화한 품성은 결국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